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중요 또 장기 평선을 또 하회하는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조정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띄었고요.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자체도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연휴 앞두고서 아시아도 이제 연휴를 좀 앞둔 부분인데요.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매수세의 좀 실종과 함께 보다 더 이제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도 우리는 또 기회, 또 이제 향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저 수급은 두 가지 영역에서 매수세를 역시 오늘도 시장 조정 속에서도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턴의 신호,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보다 강한 또 업종 내에서도 강한 영역의 종목들을 주요하게 이제 전략에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또 바이오 이벤트가 또 크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관련주들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한 건 아니고요. 3시 정도입니다. 코스피 지수 1.2%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1.2% 약세.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이제 코스피가 6조, 코스닥도 7조니까 거래대금 이제 급감한 거죠.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양쪽 모두 최근 들어서 계속 월등히 많습니다. 코스피 쪽 700 종목, 코스닥은 1200 종목이 하락이고요. 수급 구도도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5,000계약 좀 세게 파는 경향을 띠고 있고, 현물 쪽에서 크게 파는 건 없습니다. 코스피는 되려 이제 100억 순매수 정도, 기관은 5,400억 순매도.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성, 이제 차익성 이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팔고 있네요. 증시 주변 자금은 48조 고객예수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또 청약 때문에 이제 빠져나간 자금인데 다시 또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신용융자잔고는 20조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4% 상승, S&P도 0.4% 상승, 다우도 이제 플러스 마감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미국 선물이 또 장중에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 오후 3시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니케이 증시 0.9%, 항생 0.8%, 대만도 1% 빠져있고, 상해는 0.2% 정도 약세입니다.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요.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480일 이평을 좀 깨버리는,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하면서 이제 싹 다 이제 지금 매수세가 실종된 거죠. 연휴 앞두고서 이제 더 그런 게 극심해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장기평을 아예 하회하는, 연속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다소 좀 좋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추세적으로 꺾인다고 보기보다는요, 좀 조정을 좀 깊게 만드는 그런 구간대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날 지수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참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쪽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상위에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기평 위에 있죠. 지수보다 강한 어떤 흐름 내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 오늘 빠지긴 했지만 지수보다는 강한 장기평 위에 이제 위치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은 좀 이제 기술적 반등, 플러스 내는 것들은 좀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삼성 SI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 띄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코멘트를 달 만한 게 좀 없는 것 같고, 알테오젠이 반락하죠. 반락하는 흐름, 20% 좀 빠지는 흐름이고,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또 합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조금 불안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대 다 약세 뛰면서 주매천 가격 아래에 이제 있죠.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뭐 지수에 의해서 같이 다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띠고 있고, 그나마 이제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플러스 내는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에 부합되는 종목들이죠. 테스 이런 종목도 보합이니까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 띠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요, 뭐 캐시탱 이런 것도 이제 보합 정도니까 시클리크라는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기업들의 수급이 좀 집행되는 모습들,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 내고 있는 수준 정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HKNON, 뭐 한미약품, 또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같은 기업은 또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최근에 이제 그래도 20일선을 받쳐준다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조금 더 이제 차후 시장 안정 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군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뭐 발빠르게 좀 차후를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뭐 크게 짚기보다는요, 이런 정도 흐름이고, 어쨌든 오늘 또 뭐 이슈, 반도체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 좀 점검해드리면서 이 정도 좀 오늘 시장은 코멘트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10월 달에 대한 어떤 전략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연휴를 앞두고 있고, 연휴 이후 이제 시장이 개선이 확연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종목별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오늘 새벽 뭐 실적 발표 있고 가이던스가 또 중요할 거고,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10월 초에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반도체는 그나마, 또 이제 바이오는 또 이벤트적인 어떤 측면도 크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에 좀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또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또 어떤 분야가 또 각광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주요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트랍2 ADC 파이프라인 업데이트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ADC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FDA 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조만간 구체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그 이제 의약품 중에 하나, 이제 모달리티 중에 하나가 이제 ADC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레고캠 바이오라는 선두 업체가 있고, 또 셀트리온도 이제 ADC에 상당히 또 신약 분야 집중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이제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다이치 상표가 같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에너2, 요거 이제 성공 바통을 넘겨받을, DATO, DXD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이제 임상 결과들이 이제 속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2는 유방암 폐암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 대비 높은 유효성, 넓은 적응증 보이면서 뭐 22년을 뭐 ADC 해로 만들었던 건 사실이죠. 2030년 예상 매출액이 100억 달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치료제 개념이고 이제 병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죠. ADC라는 분야의 또 이제 선두 업체로서 그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지금 트랍2 단백질 타겟하는 13개 달하는 임상 14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쪽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DATO, DXD의 첫 임상 3상 데이터인 트라피온 브리스트 01을 토대로 FDA에 신약 승인 신청 예정이며, 조만간 학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요거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불 때 또 ADC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레코캠 바이오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치가 점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핵심 레고캠의 파이프라인 LCB84와 경쟁 파이프라는 점에서
DATO, DXD의 이제 임상 결과에 상당히 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레오켄바이오가 이제 초기 임상인데 300명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이제 고용함에 대해서는 키트루다 병용 유무에 대한 다른 안정성, 유효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용에 대한 부분도 트렌드에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고, LCB84는 비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효능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경쟁 약물인 트로델리, 또 이제 아까 이제 신약 승인 예정인 그 파이프라인 대비해서도 높은 효과와 안정성을 보여서 유망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레오켄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조정 뭐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어떤 모멘텀들 또 기대가치 이런 부분에서 국내 이제 신약 업체 중에 주도주군 또 탑픽군에 속한다고 좀 보면서 계속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에스모 학회에 대한 기대가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 거라고 보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온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리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일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뭐 이번 주 뭐 중요한 이슈는요. 요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좀 아쉽긴 하죠. 뭐 셀트리온 지금 합병 반대 의사 통지가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10월 20일까지 됩니다. 주매청 가격 이야기 때문에 아마 요 통지하는 주주들이 좀 많을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뇨 학회가 이제 10월 2일 날부터 이제 6일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뭐 내시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분석을 깊게 좀 해드렸던 산도즈 이제 100% 분사 분리 상장이 이제 10월 4일 날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시총 어느 정도 규모로 상장하게 될지가 좀 관심사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 에스모 학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이 이제 10월 16일 이제 나온다는 부분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에스모 학회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이제 뭐 드디어 들어오네요. 큐로셀. 네, 10월 18일부터 이제 24일까지. 지금 한 시총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총 규모, 네, 이 프리 IPO 단계에서 보니까 4천억 대 정도 되는 걸로 좀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밸류 보면서 저는 큐로셀 굉장히 크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밸류만 좀 낮으면 저도 이제 매수를 할 용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큐로셀의 수요 예측 부분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관련해서 차후에 또 깊이 있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이제 갖고 있고요. 주요 학회 일정 뭐 올해 이제 9월 달이니까 뭐 에스모 학회가 이제 그 다음 있고, 또 알츠하이머 이제 학회 이쪽도 이제 지금 크잖아요. 지금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 SITC 면역 항암 학회가 있고, 또 이제 미국 심장협회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 뭐 메지온 같은 기업이 이제 관심도를 가지겠죠. 또 이제 미국 혈액학회 이런 것들은 이제 카티 치료제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관심도, 카티 카엔케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에스모 학회가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또 중요한 발표들을 또 맡고 있고, 뭐 가장 핵심은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텍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리반트와 같이 병용하는 또 마리포사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이 포인트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약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가 또 기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주가는 이미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드렸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발표를 해요. 미국, 중국 고용암 일상 중간 결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좀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 조금씩 이제 주가에 반영하려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라제는 제가 좀 커버하지는 않는 종목이라서 매드팩터도 이제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큐리언트도 이제 그래도 발표하는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한 에스모 학회가 이제 10월 달엔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 기대 가치 부분은 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또 이제 뭐 초록 나고 하면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겠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제가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큐로셀이 이제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조금씩 공모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이제 흐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공모 시장의 어떤 흐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는 거는 바이오 업종에 조금씩 이제 돈도 들어오고 또 이제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어쨌든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이제 가장 불리한 어떤 환경 변수죠. 신약 개발 성과를 통해서 이제 현금을 창출하기까지는 뭐 시간,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디레이팅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수로 인식되고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 있고 또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학회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요.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역시나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죠. 근본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다수의 국내 기업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도 높을 발표는 역시나 유한영의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마 병용 임상 3상 마리포사 결과죠. 레이저티닙과 이제 뭐 헤드 투 헤드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뭐 임상의 결판, 예, 임상의 끝판왕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전의 순간이 왔다 뭐 이런 또 표현하는 리포트도 본 것 같은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제 VRN07 임상 1상 결과 또한 최초로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유효성, 내약성, 그리고 뇌전이 반응률.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다른 또 파이프라인의 어떤 설계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첫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주가에 상당히 또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죠. 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임상 1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아이노베이션 역시도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도 이제 뭐 중요 포인트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미약품, 큐리언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조정 속에서도 메이저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사이클에 이제 부합되는 이제 종목들인데요. 이제 다올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27일 이제 새벽에 예정이 돼 있고 어쨌든 이번 새벽에 이 마이크론이 내는 실적이 또 국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부합되는 종목들의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업황 회복 단서가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적 시즌을 통해서 반도체의 업황 개선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최선호주는 이제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이제 STI다. 차선호주는 삼성전자. 그래서 뭐 종목보다는요, 이 사이클 자체 또 이제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DR5, 뭐 HBM 뭐 이런 쪽에 대한 기여도는 좀 낮죠. 예, 뭐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마이크론은 뭐 그 메모리 사이클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빅테크들의 AI 모델 및 서비스 관련 선점 경쟁에 따른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전히 가속기 및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대비 공급이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24년까지의 관련 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이게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 이게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실적이 뭐 어땠다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전망을 하는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적자 개선폭이 확인되며 주가 우상향 방향성이 이제 형성. 3분기 역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 10월 6일 예상되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뭐 10월 마지막 주로 이어지는 실적 프리뷰 구간에서 주가 방향성에 대한 재형성이 좀 기대가 된다. 어쨌든 뭐 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하죠. 장기평 위에 있는 거 자체가 지금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기복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요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를 좀 의미심장해 봤어요. 결국 이제 재고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 업턴에 대한 어떤 선행성을 상당히 또 가속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서버 쪽에서 이제 조금 더 4분기 반도체 쪽 이제 서버 쪽이 정상 수준에 좀 도달할 것이다, 진입할 것이다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2일 옴니아에 따르면 9월 현재 스마트폰, PC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3, 4주 미만으로 6, 8주 이제 적정 재고 6, 8주를 이제 하회하고 있어서 이미 재고 조정이 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초 북미 서버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14, 16주를 상회했지만 9월 현재 7, 8주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서 3분기부터는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은 약 1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반도체 돌아서는 포인트에서 메모리 업체들 가격까지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공산이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뭐 PC 업체들이 이제 그 D램, 삼성전자 D램 주문량 늘리는 동시에 납품 가격 인상에도 이제 동의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고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 PC 출하량이 올해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 불구하고 이제 바닥 확인이 뭐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실적적으로도 이제 대폭 개선되는 흐름이 좀 기대된다. 4분기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첫 번째 4분기부터 북미 서버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1년 만에 재개되면서 가동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되고, 3조 원 규모의 누적 재고 평가 손실이 이게 이제 환입될 수 있는 겁니다. 재고 평가예요. 재고 평가 손실. 이게 이제 손실률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건데 4분기부터 이익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니까요. 특히 이제 올 4분기 D램,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은 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 상승이 전망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확대를 적극 고려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센 거죠. 수급이 세니까 지수보다 강하고 업종 내에서도 강한 거죠. 우리가 주도주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하고, 결국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좀 재고 정상화와 함께 업턴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동행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제 광고 이제 부분을 좀 받아들였었고, 두 번째 많은 광고가 들어오지만 이제 저는 광고를 받진 않죠. 증권회사 이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유용한 어떤 광고만 이제 좀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안온 광고 이제 이벤트는 이제 요걸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에게만 이제 특별 혜택 이벤트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계좌 개설 부분입니다.
신청 고객 전원에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평생 이제 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대상으로는 또 이제 거래 시 최대 4만 원을 이제 제공하는 현금 4만 원 제공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제가 댓글로 이벤트 시청 링크 또 이제 카카오톡 쪽에도 이제 링크 있으니까 댓글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혜택이니까 참여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유안타 증권의 이제 HTS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좀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한 어떤 그 증권사 이제 HTS는 하나증권이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제 가끔 이용하는데 유안타 증권의 특징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HTS를 제가 이제 모니터를 막뭐 세네 개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저는 모니터 하나 두고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뭐 크게 이제 단타 거래를 이제 위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딱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정보만 가지고서 이제 체킹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는 시장 종합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이 화면을 보통 이제 가장 메인으로 좀 깔아 놓습니다. 왜냐면 장중에도 이제 어떤 흐름들이 큰 변동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데요. 보통 이제 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 지수 이제 등락을 거래대금과 함께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이제 시장 종합 이제 화면을 좀 띄워놓습니다. 선물 지수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쪽도 체크하고 있고 수급의 동향을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개인,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제 순매수, 순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증시도 이제 뭐 미국 증시 이제 전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선물 쪽도 이제 장중에 계속 체크하고 있고 니케이 증시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상해 증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면 번호, 이제 유안타 증권 화면 번호는 303이고요. 보시면 이제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구분지어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시가총액은 414조. 이제 9월 25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에 대한 비중이 19% 차지하는 거 이제 보이시죠?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2등입니다. 시가총액이 111조. 예, 전체 코스피에서 5.4%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리고 시총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나란히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6.1%,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들 장중에 계속 체크하고요. 역시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수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이제 시장 종합 3007 요 화면 보내에서 일자별로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신고가 종목이 이제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 알테오젠이 이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고 있고 수급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종목별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순매수 이제 금액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뭐랄까 좀 정보로서 좀 좋고요. 왜냐면 주식 수로 이제 순매수량, 순매도량 체크하는 거는 뭐 주가가 싼 거는 사실 우리가 착시 효과잖아요. 예. 싼 주식이 이제 뭐 수십만 주 순매수, 순매도 했다고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기아가 뭐 외국인의 순매수가 300억대, 이렇게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240억대,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이렇게 이제 100만원 단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뭐 종목별로 또 이제 아래 보시면 외국인 뭐 개인 기관들의 기관은 또 이제 자세하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런 주체별로 순매수 순매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장중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증권사 이제 그 HTS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 화면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 지표 정보들을 좀 담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3007 시장 종합 요 화면 번호를 보시면 프로그램, 프로그램 동향도 이제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차트를 저는 이렇게 시장 종합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좀 깔아놓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종 차트라든지 이제 종목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설정하는 거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480일. 240일은 이제 1년짜리, 480일은 2년짜리의 이제 이평선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또 이제 이렇게 또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떠서 여기다가 이제 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50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제 제가 두드러지게 좀 진하게 칠하죠.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회색 부분은 500일 이평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또 이평선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선은 좀 진하게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240일 1년짜리 이평선, 480일 2년짜리 이평선은 좀 진하게 칠해서 장기 매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위치하는지 아래에 위치하는지를 좀 구분해서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할 수 있고, 지금 뭐 장기 평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유한양행 같은 기업은 장기 평선을 밑에 두고 위로 이제 우상향되는 그런 흐름을 매우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또 이제 뭐 삼양식품, 음식료 업종에서도 역시 다 대장주죠. 장기 평선 밑에 두고 위로 솟구치는 형태 이런 것들 유용하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주가 상승률 또 하락률 상위 종목을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이렇게 또 하락 종목 이렇게 업종별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의약품에 설정해 가지고 의약품 쪽에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하락 종목 대부분 이제 하락 종목이었던 거고, 음식료 업종에서 상승 종목이 이렇게 되네요. 보혜양조가 제일 많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 그래서 업종별로 또 이제 상승 하락 종목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뭐 건설이다. 코스닥의 건설 업종에서는 이렇게 하락 종목 또 상승 종목 이렇게 좀 분류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뭐 신고가 이런 것도 이제 화면 번호 3206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편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편리합니다. 또 이제 해외 쪽 거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외 주식에서도 일단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좀 유념해서 보는데요. 화면 번호는 8835번입니다. 미국 쪽, 뭐 중국 쪽, 대만 쪽, 베트남 쪽, 일본 쪽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보시면 뭐 나스닥부터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시총 순위 이제 나와 있고요. 1위가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지금 여기 그 2조 7천억 불이죠. 여기 이제 한국 돈으로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3,652조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3,652조. 애플 시가총액이 3,652조입니다. 9월 25일자입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거의 버금가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1,373조,
테슬라가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는 기업이 지금 알파벳은 요거 합쳐야 되니까요. 두 개 기업이 2000조네요. 그렇죠. 6개 기업이 지금 1000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고, 뉴욕 증시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제일 크죠. 698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629조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626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여기 대만 같은 경우 TSMC가 뭐 제일 크죠. 566조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베트남 무역은행이 제일 크네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7조. 27조짜리가 제일 큰 기업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도요타, ETF 말고 이제 도요타가 336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더 높죠, 시총이. 소니도 많이 올라왔어요. 137조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의 종목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 중심으로 이제 시총 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다이내믹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차트는 제가 이제 지금 설정을 안 해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요걸 어떻게 이제 설정을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200일을 저는 이제 240일로 바꾸고요. 또 이제 여기 하나 더 늘려서 480일로 늘립니다. 그래서 보통 480일을 저는 빨갛게, 240일을 좀 주황색으로 해서 두 개를 좀 진하게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적용, 그리고 확인 누르고, 또 보통 여기 이제 봉의 개수인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요걸 최대로 합니다. 이렇게 9999 계속 누르면 이제,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장기 이평선 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야, 상승의 추세가 뭐 거의 10년 동안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테슬라, 계속 모아가는 주식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이제 주식 상승했고,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100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없는 기회라는 이제 스트롱 바이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 뒤로 이제 244불입니다.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역시나 장기 입형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 매물의 어떤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여기 이제 보시면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독일 뭐 닥스 지수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장기 이평선 위죠. 프랑스 지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만 지수도 뭐 장기 이평선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도 이제 구성하고 설정하고, 또 이제 해외 주식들도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거래상이 상승 하락, 상한가,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타증권의 이제 HS를 좀 써보면 조금 이제 그 화면에 많은 정보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고객 예탁금, 뭐 신용잔고 이런 것도, 선불 예수금 한 화면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편리하게 좀 돼 있다. 그것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저희 이제 신박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혜택으로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이렇게 유관기간 수수료만 적용해서 특별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 또 신규 고객 대상으로 이제 계좌 개설을 신규 개설하게 되면 거래 시에 최대 4만 원을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거, 유용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